뼈를 자르는 정도는 굉장히 큰 자극이거든요. 너무 이제 기대를 크게 하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. 여기 이 잘리는 거는 정말 좀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, 이거는 수술할 때 안녕하세요.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원하는 상담 부위는 턱끝이네요. 변화되고 싶은 모습은 정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이고 턱이 긴 편이라 긴 얼굴형이 스트레스입니다. 양악까지는 아니어도 턱끝 수술을 해서 더 인상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라고 문의해 주시고 계십니다. 사진을 좀 볼게요. 정면 사진이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정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네요. 살짝 긴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. 턱끝이 좀 앞으로 나오긴 했어요. 코끝이랑 턱끝이랑 이렇게 연결한 이 선에서 입술이 살짝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를 보고 입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, 뭐 비율이 어떻다 하는데 이분을 보면 이제 약간 뒤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죠. 입술이 앞으로 나오든지 턱끝이 살짝 뒤로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줌으로써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죠. 근데 전체적인 얼굴형에서 봤을 때 턱끝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은 들어요. 지금 문의해 주시는 분도 원하시듯이 턱끝 수술을 해서 좀 인상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, 생각하는 수술법은 턱끝 축소 수술을 생각하고 계세요. 뼈를 보면 여기를 잘라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. 뼈를. 길이도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또 얇게 또 잘라서 요 가운데를 이제 이렇게 빼내고 아래쪽을 위쪽에 붙여주면 그만큼 턱끝의 길이 자체도 줄어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턱끝 수술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서 봤을 때,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턱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뒤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수술이 좀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교합을 봐야 돼요. 이 치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. 정상적인 교합은 아랫니가 그러니까 윗니가 아랫니 살짝 덮는 이런 게 정상적인데, 이게 턱이 좀 이런 약간 발달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거의 끝과 끝이 맞닿거나 아니면 약간 나오거나 뭐 이제 이런 교합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 교합을 맞추는 것까지 하려면 이제 양악 수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. 양쪽에 악이라는 게 턱을 말하거든요. 양은 이제 두 개라는 말이죠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서 안 맞는 사람이면 위턱을 잘라서 앞으로 빼고 아래턱도 잘라서 뒤로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악 수술이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, 환자분은 양악까지는 좀 하기를 너무 좀 큰 수술이다 보니까, 턱은 전신 마취를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섭고 수술의 관리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섭다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뼈를 자르는 수술은 진짜 전신 마취를 좀 해야 돼요. 뼈를 자르는 정도는 굉장히 큰 자극이거든요. 그러면 수면 마취로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죠. 전신 마취라는 거는 호흡도 호흡이지만 이 근육 자체를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. 전신 마취에서는 내 스스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뼈를 자르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, 뭐 전신 마취까지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 턱끝 수술이라는 거는 턱끝이 이렇게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. 턱끝에 실제로는 뼈 겉에 이제 근육도 많고, 그 다음에 그 겉에 피부 밑에 이제 피와 지방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턱의 모양을 이루는 건데, 뼈를 수술한다는 거는 뼈만 어쨌든 잘라서 넣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걸 넣어도 겉에 근육이나 지방이나 피부는 그대로 있겠죠. 근데 이게 뼈를 넣었을 때 그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같이 잘 움직여서 날씬한 그런 뒤로 딱 이제 물러나는 느낌이 들면 좋은데, 턱이 큰 경우에 이거를 줄였을 때 살짝 그런 느낌이 덜 날 수도 있어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제 기대를 크게 하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. 그리고 또 측면에서 보거나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하악이라 그러죠. 아래 턱이 좀 발달한 느낌이 좀 있으세요.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수술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부작용은 뭐 전신 마취할 경우에 일단 이거 뭐 마취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일단은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, 이거는 사전에 어떻게 조심하거나 이러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마취는 워낙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. 그리고 수술적으로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부작용은 보통 두 가지로 보거든요. 이제 하나가 출혈, 피가 나는 거죠. 하나가 염증.
출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처음이 중요하죠.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잘 지혈을 해서 출혈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, 뼈 안에서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뼈를 자른 면에서도. 근데 그런 경우는 수술할 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염증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그런 어떤 보형물 같은, 그러니까 내 조직이 아닌, 자가 조직이 아닌 이물질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할 때 훨씬 그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, 그래도 지금 이 수술은 자기 뼈로만, 자가 조직만 이동을 시켜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할 게, 여기 이렇게 작은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. 이 구멍이 뭐냐면 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대표적인 감각신경이에요. 아래쪽에.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거든요. 근데 여기 잘 보면 뼈를 자를 때, 이렇게 자를 때 여기를 자르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신경이 다치니까. 그래서 이거를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자르는 게 이제 중요하죠. 그래서 만약 다치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기를 수술하려면 이제 입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벌려서 이렇게 수술을 할 때, 이걸 벌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약간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어요. 자극이 돼서 어느 정도, 그럴 때는 약간이 둔한 느낌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,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신경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. 근데 완전히 잘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신경 감각은 좋아지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여기 이 신경이 잘리는 거는 정말 좀,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, 이거는 수술할 때 뼈 엑스레이나 CT를 다 찍잖아요. 신경이 가는 길도 다 보이거든요. 그거를 확인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. 그거는 뭐,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, 그 외에 묻고 싶은 사항은, 주걱턱과 긴 얼굴형은 턱 수술 말고는 개선될 수 있는 다른 수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긴 얼굴형을 개선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. 위에 길이를 줄이는 거, 이게 첫 번째죠. 2번째, 가로를 늘리는 거죠. 가로를 늘리면 얼굴형이 전체적으로는 짧아 보이겠죠. 턱 수술은 이걸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도 그렇게 뭐 많이 좁은 편은 아니세요. 특히 정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진 찍은 각도가 약간 턱을 당기고 찍으신 것 같기도 해요. 같기도 한데, 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턱 끝을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. 근데 또 한 가지는 위쪽을 줄이는 거죠. 위쪽 이마를 이렇게 하면 짧아 보이죠. 여기 이마가 좁아지니까. 그러면 이마를 좁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 모발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헤어라인보다 이 앞쪽에도 여기도 심는 거예요. 그러면 헤어라인이 낮아지는 거죠. 그러면 이마가 당연히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죠. 그러면 얼굴 긴 게 짧아 보이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마 축소술이라는 게 있어요. 이마 축소술은 뭐냐면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큼을 이걸 잘라내고, 그러면 이 중간이 비잖아요. 그럼 뒤쪽에 있는 조직을 끌어와서 앞에 딱 고정을 해버리면 이마가 탁 수술하자마자 바로 줄어들겠죠. 그러면 얼굴이 좀 짧아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턱 수술 말고도 위쪽을 줄이는 것도 어떤 길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를 좀 늘리는 방법. 가로를 늘리는 거는 보통 이제 가로를 늘릴 때 얼굴 폭, 이 광대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광대 자체부터 좁은 사람이 있어요. 비율적으로.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은 광대부터 늘려주는 거죠. 그래서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가 지방 이식이에요. 자가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뭐 복부나 허벅지나 이런 데 지방을 빼서 여기 얼굴에 넣어주는 거죠. 그러면 그만큼 넣어준 만큼 이제 볼륨이 늘어나면서 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광대부터 좁은 사람은 광대에도 넣겠지만 보통 광대를 늘리는 일은 많지 않아요. 광대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 광대의 위쪽, 그러니까 이 관자 부분이죠. 그리고 광대의 아래쪽, 볼 부분,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주는 거예요. 자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여길 좀 늘리고 여길 좀 늘리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다고 얼굴이 막 커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줬을 때 좀 얼굴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가로가 살짝 커지면서. 또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아래를 또 너무 늘리면 잘못하면 또 뚱뚱해 보이니까 아래쪽은 좀 자연스럽게, 그리고 위쪽을 약간 늘려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을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써서 자가 지방 이식도 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모발 이식이나 이마 축소술, 그리고 자가 지방 이식, 그런 방법들을 써서 얼굴 전체 라인을 조금 짧아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